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안에도 불구하고 무력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란의 공격으로 또 미군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8일째 대이란 공습을 이어가며 신속한 보복에 나섰는데요. 이란도 강력한 대미 응징을 거듭 천명하면서 중동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련 상황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가 이렇게 사실상 파기된 가운데 이란이 공격을 하면서 미군의 사망자가 또 추가로 나왔습니다. 미국도 강력한 보복 공격을 이어가고 있죠. 네, 현지 시간 17일 요르단에 주둔 중이던 미군 2명이 사망을 하고 1명이 실종됐는데 바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공격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사망한 미군이 16명으로 늘었고요. 부상자도 430여 명에 이릅니다. 지난 3월 이란이 쿠웨이트를 타격해서 미군 6명이 사망하고 이라크에서 미 공군 공중급유기가 추락해서 역시 6명이 숨진 바가 있는데요. 이번 미군 사망은 미국과 이란이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고도 무력 공방을 재개한 가운데 일어나서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혁명수비대에 대한 신속한 응징이라면서 대이란 야간 공습을 재개를 했는데 호르무즈 인근 항구 도시 등 요충지를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간 이어진 공습에서 미군은 이란의 군수시설에 대한 타격은 물론이고 철도와 또 다리 같은 그런 민간 시설로까지 공습 표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격 범위 역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나아가서 이란의 남서부와 중부로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란도 이 종전 양해각서의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미국에 대한 초강경 대응, 보복을 계속 예고하는 상황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미군 사망 이후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가 사실상 효력이 없다라고 천명을 하면서 미국에 잊지 못할 교훈을 주겠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물론 모즈타바는 이번에도요 아버지 장례식에 이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국영-TV 앵커가 성명을 대독하긴 했습니다. 이 모즈타바의 입장은 외무차관이 미국과의 양해각서 이행을 중단한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거거든요. 실제 이란군과 그 저항 세력은 미군이 주둔 중인 걸프 국가들에 대한 공격으로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카타르 같은 이런 중동 국가들의 미군 공군기지와 또 발전시설, 담수화 시설까지 맹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과 이 기싸움이 거세지면서 긴장 상태가 사실상 전쟁 초기로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다시금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맺은 게 이제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다시 이 합의가 좀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계속 갈등이 고조되는 원인 뭘까요? 네, 미국과 이란이 이 핵협상과 또 이런 협상 개시를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 지난달 17일입니다. 이후 고위급 회담을 열어서 후속 협상에 들어갔지만 이 호르무즈 해협 동항 관리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노출되면서 무력 충돌의 빌미가 됐습니다. 그 배경 짚어보자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양해각서 자체의 불완전성을 짚을 수가 있겠습니다. 상호 공격 중단과 대이란 제재 종료, 또 막대한 재건 기금 등 이란에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이번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는데 가장 큰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 그런 개방에 관련한 제5조 조항에 있습니다. 미국은 이 조항을 해협 재개방 합의로 이렇게 내세운 반면에 이란은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자신들이 인정받은 것으로 보면서 이렇게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양국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로 짚을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종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란에 약하게 물러서기보다는 최종 핵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언제든 타격할 수 있다는 그런 압박카드를 이란에 흔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란 입장에서 보면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장례식 이후 반미 정서가 아주 고조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또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트럼프 정부가 이제 중간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휴전이냐 또 확전이냐를 놓고 이제 저울질하면서 또 하나의 카드로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서 확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부통령과 국방장관, 국무장관 또 합참의장까지 다 불러 모아서 대이란 군사작전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공습 강화 방안과 함께 지하 핵시설 폭격 또 지상군 투입 방안이 총망라에서 논의됐다는 얘기입니다. 지상군을 투입한다면 이란 원유 수출의 90%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르그 섬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지상군 투입에는 위험 요소가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미군이 익숙하지 않은 그 이란의 지형의 작전에 투입됐다가 고립될 수도 있고 또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규모 미군 사상자가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란 전쟁 이후에 이 지상군 투입 카드가 계속 거론이 됐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또한 지상군 투입과 함께 이란 지하 핵시설 폭격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란 지하 핵시설이 있는 피객스산, 이른바 우리 곡괭이산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대한 직접 타격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하 핵시설이 약 지하 100m 정도 내외의 깊이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의 최첨단 전략 폭격기인 벙커버스터를 가동해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는 그런 장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그 기존 공습을 강화하면서 이란을 압박해가는 한편 또 물밑에서 또 어떤 중재국을 통한 협상을 또 모색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중동 상황이 이제 전면전 위기까지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홍해 해협까지도 막힐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이 국제 경제도 계속해서 좀 부담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 이번에 그 미군 장병이 사망하면서 그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내세운 명분 중에 하나가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운항을 위협하는 이란의 능력을 약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에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 있는 에너지 물류 핵심 거점인 캐슘섬을 비롯해서 주요 항구 여러 곳을 타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이번 전쟁으로 얻은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경제적 가치를 명백히 확인한 겁니다. 그런 만큼 이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미국에 결코 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로인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마저 봉쇄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사실 현지에 발이 묶여있던 우리 한국의 15번째 선박이 이 홍해를 통해서 빠져나와서 국내로 원유를 수송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이 오늘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예멘의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 해협에 대한 봉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고 하면 중동의 양대 원유 수송로가 막히고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거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사실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섰던 국제 유가가 지난달 휴전 이후에 가까스로 70달러 선까지도 이제 좀 떨어졌다가 다시금 양측의 무력 충돌로 또 일주일 넘게 이런 충돌이 이어지면서 다시금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더욱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반도체 고점론까지 이제 나오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 이 국제 경제에 대한 충격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말 사이 이렇게 양측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월요일 금융시장 동향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데 또 양측 모두 어느 정도는 여지를 좀 계속 남겨두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에 인질 풀어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물론 이란이 부인하기는 했지만요. 이런 신호들이 좀 그래도 여전히 양측이 좀 타협점을 찾고 있구나 이런 신호로 좀 봐도 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얘기하기를 이란이 그동안 약 2년 가까이 억류하고 있던 미국 시민을 풀어줬다, 감사하다 이렇게 사의를 표했는데 물론 이제 이란 사법부가 반박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국제 정치에서 보면은 이런 인질 외교를 통해서 갈등을 고조시키기도 하고 또 해결하는 사례가 흔히 있습니다. 아마 이란 측은 실제 미국인을 석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물밑에서 어떤 유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또 대내적으로도 강경 노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부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이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양측 모두 종전이 절실한 유인이 있다고 설명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중간 선거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그동안 전쟁 비용이 과도하게 늘어났고 또 유가 급증으로 인한 또 경제의 불안정성이 있고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이런 경제적, 정치적 요인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 종전 합의로 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원유 수출을 재개하고 또 막대한 경제적 지원 등이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이란의 경우 군사력과 외교를 모두 열어두겠다며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발언을 한 바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이란 인프라 공격을 위협하면서도 데드라인은 두지 않았습니다. 또 한편 네타냐후 총리에게도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를 하라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도 있습니다. 다만 전쟁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는 미국과 달리 이 총선을 앞두고 극우층 결집을 위해서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이런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동기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나토 정상회의에서 귀국하면서 전용기를 갈아탔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트럼프 암살 첩보를 이제 전달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뭐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네타냐후 총리는 당초 린지 그레이엄 의원 장례식 참석차 이번 주에 워싱턴을 이제 찾으려다가 그 계획을 돌연 취소를 했는데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이번 전쟁을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하고 이번 전쟁을 또 확전이냐 또 종전이냐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8일째 이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미군입니다. 중동 정세 상황 알아봤습니다. 김희준 YTN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